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면역력은 면역세포의 활성도잖아요.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이러면 장이 있어요. 장 건강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식품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김치는 젓갈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동치미, 백김치, 물김치.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에 무조건 한 끼 이상의 동치미, 백김치, 물김치를 드셔야 돼요. 이제 젓갈을 넣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맛을 위해서 넣잖아요. 젓갈에서 생선이잖아요. 생선, 이게 생선이잖아요. 그죠? 생선이 발효가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생선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분해가 되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 종류가 3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아미노산, 글루탐산. 그게 조미료, 감칠맛.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가지고 젓갈을 만드는 이유가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들어있는 걸 발효시켜서 먹는다는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모든 발효는 냄새가 다 좋아요. 젓갈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뭐예요? 부패. 무조건 냄새가 안 좋은 부패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발효도 있고 부패도 있고 섞여 있는데 건강한 사람, 면역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부패 쪽에 기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암 환자들은 일단은 다 면역을 쌓는 사람 진사람이란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한테 부패 사항을 들어왔을 때는 안 좋겠지. 그렇지? 지금 모든 제 간에 몸에 나쁜 인자를 뭔가 빼는 방법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이거 부패 인자가 있는 젓갈을 쓰냐고. 자, 이제 김치 담궈서 먹으라 그러면요. 제일 먼저 저한테 이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요. 레시피. 그래서 제가 물으면,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목걸이께 쓰는 레시피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다 못 외우는데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태초목걸이에서 객교에서는 제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오늘 레시피도 없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럼 김치를 어떻게 담그냐? 자, 오늘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 제일 밑에 칸이 뭐예요? 야채 칸이 드러내.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그죠? 각 집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며칠 전에 처방해 놓은 당근 쪼가리도 있고 뭐 양배추도 있고 누렇게 되고 갈색된 것도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김치 라겐나토 있죠? 빼서 막 썰어. 그냥 칼로 막 썰어. 그냥 막 썰어서 그냥 통에 넣어 집어넣어. 있는 야채는 썰어 집어넣어야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무가 있으면 무 썰어서 넣으란 말이에요. 그럼 또 물어요. 교수님 무는 또 뭐 동그랗게 하고 닭도를 찍어 게다가 뭐죠? 알아서 하시면 막 들어오세요. 썰어서 넣어요. 썰어서 넣어. 그럼 물을 자박하게 부어. 물이 잠길 정도로 썰어 넣었던 야채 조각이 다 잠길. 과일도 다 집어넣어 좋아요. 네. 사과나 배나 과일은 집어넣어. 과일이 많이 들어서 맛이 더 좋아져요. 네. 하여튼 집에 있는 재료 남은 부분만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썰어서. 그 다음에 그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자박하게 부어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 약간 국보다도 조금 더 짜게. 약간 더 짠맛이 있게 해. 그럼 또 물어요. 교수님 그러면 소금을 뭐 재료에 뭐 몇 퍼센트 넣어야 됩니까? 몇 그램 넣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싱거우면 뒤에 가서 소금도 넣으면 되고 짜오면 뒤에 가서 물도 넣으면 되고 그죠? 소금 양도 관계없어요. 썰어서 넣어서 물 넣고 소금 넣어서 하면 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 재료나 가지고 무조건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얘는 뭐나 해보라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채소나 과일이 많이 들어가면 좋고, 가장 많이 그대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뭐냐, 무하고 양배추예요. 무하고 양배추 두 개를 좀 넣어서 그냥 썰어 넣는 거예요. 썰어 놓고, 왜 김치 담그는 게 어렵겠습니까? 김치 담그는 때 주부들 제일 싫어하는 것이 소금을 재가지고 물을 빼는 절이는 거. 얼마나 절여야 될지. 배추는 대충 그런데 무는 소금을 도대체 얼마나 찍어야 되겠죠. 제일 고민인데, 물을 소금으로 절이는 이유가 뭐예요? 김치 담글 때 배추나 무를 소금을 절이는 이유가 뭐예요? 간 들어가게 또 여기다 더 중요한 거. 물을 빼야 되는 거죠. 물을 빼야 되는 거. 왜? 물을 안 빼면 그냥 나가나 놔두고 뭐 물김치 되니까. 물이 한간에 나오죠. 물 빼내고 하는 걸, 그 다음에 간을 맞추는 게 절이는 과정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뭘 만들었어? 물김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물김치 만드는데 물 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절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재료를 뭐, 있는 재료 아무거나. 철달 아무거나. 대신 이걸 이제 발효를 이제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장 건강이 좋아지려면 김치 유산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치 유산균을 만드는 방법은 이걸 이제 그냥 이런 날 같은 경우에 바깥에서 그냥 부엌에 그냥 하루 정도 두세요. 저녁에 하루 정도 두면은 이런 정도 날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위에 보면 위에 방울이 뽀글뽀글 이렇게 묻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을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뭐냐, 발효를 추우는 방법이에요. 왜? 한꺼번에 해가지고 내일 오늘 이틀 만에 못 먹고 일주일간 가면서 조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집어넣는 이유가 발효를 천천히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가장 좋으냐? 신맛이 너무 신맛이 강한 것은 초산이 많이 만들어서 유산균 숫자가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유산균이 이렇게 가지고 뚝 떨어져요. 바로 이 부분이 신맛이 강한 거예요. 신맛이 강하게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 가장 감칠맛이 나오는 김치 유산균 숫자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장 건강에서 면역세포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김치 유산균의 최대 대수. 하루에 무조건 여러분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돼요. 두 끼도 좋고 세 끼도 좋고 많이 먹을 필요 없이 요거만은 이런 그릇에다가 그죠? 물김치 해가지고 새콤하게 약간 새콤하게 그리고 맛이 없으면 과일 좀 집어넣어 사과 라떼 많이 집어넣으면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중에서 알고 있는 어떤 특효약 비법보다 가장 완벽한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 실제로 맛이 있어요.